보육교사 그 자격증, 교사 자격증 코스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쪽은 다시 하는 거로. 그리고 4학년 때 시간이 남으면 일단 사회복지사 과목은 일단 들으세요. 시간이 남으면. 그러고서 이제 편입해서 그거 합산해 버리면 되니까.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 그러고선 끝나고 나서 또 더 할 말 있으면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위하고 아들하고 아우, 뭐야. 그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모든 스케줄을 다 홀딩하는데 이 손자하고 관련된 스케줄은 다른 모든 것을 우선하는 바람에 하여튼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관계사절을 볼 건데요. 관계사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형용사절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관계사절은 형용사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관계사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관계대명사절이고 하나는 관계부사절이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절이든 관계부사절이든 다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형용사절은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명사구를 만드는 역할만 해. 형용사절은. 원래 형용사는 보어가 될 수 있죠. 보어가. 원래 영어에서 문장 구조는 뭐하고 뭐만 문장 구조에 들어가요. 원래는. 명사하고 동사만 들어가는 거죠. 문장 구조에. 그죠? 그런데 보어에 해당될 때는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어요. 보어가 원래 명사도 되는 거죠. 문장 구조는 명사하고 동사가 기본이니까. 그런데 보어에 한해서 형용사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 또는 관계부사절 이걸 합쳐서 관계사절이라고 하죠. 관계사절은 보어는 안 돼요. 뭐 안 된다기보다는 보어에 해당되는 문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형용사절은 뭐를 만들려고 존재하느냐? 명사 구를 만들려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절은 뭐고 관계 부사절은 뭐냐? 관계 대명사절은 접속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가. 관계 대명사절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종속 접속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부사절은 접속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절은 접속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대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접속사가 명사 역할을 하니까 얘가 어떤 자리에 놓일 수 있느냐? 첫째, 주어 자리에 놓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종속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명사니까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복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할 수 있느냐면 형용사가 되면서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접속사가. 그거를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서 여기다가 적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일단 머리에다가 심어 놓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사절은 접속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 주로 부사 역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소를 나타낸다든지 시간을 나타낸다든지 또는 원인을 나타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느냐? 부사가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종속 접속사의 대표 접속사가 뭐예요? that죠? that는 부사절도 이끌 수 있고 명사절도 이끌 수 있고 관계사절도 이끌 수 있고 뭐든 다 이끌 수 있어요. that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사 대명사 관계 부사절에서도 뭐가 접속사 하면 일단 that을 검토해야죠. 그래서 that이 맨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that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that이 관계대명사를 역할을 할 때, 관계대명사절을 이끌 때, 그때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원래 명사는 네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주어 역할, 하나는 목적어 역할, 하나는 보어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hat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in이나 except나 이런 아주 대표적인 전치사가 아니고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대명사, 보어 자리에 들어갈 대명사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장을 한번 보죠. I can't select 그래서 can't부터 select까지가 동사네요. 그죠? 동사 구조. can는 가능형에 대한 조동사고 not는 우리가 not를 부사로 보지 말고 조동사로 보기로 했죠. 우리 강좌에서는 그래서 not도 조동사로 그냥 보고 조동사가 두 개가 붙은 거로 보는 거예요. can't는 거기에다가 select가 본동사죠. 그러니까 이 동사 구의 중심어가 select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되죠. 얘가 서술어가 되겠고 서술어 왼쪽에 명사가 I가 왔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주부, 주어부는 단어 하나로 된 거예요. 지금 I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지금 주부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선택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되죠. 뭐를? 런치 메뉴. 런치 메뉴라고 하는 명사 구예요. 얘도 런치 메뉴 자체도 명사구죠. 왜냐? 런치도 명사고 메뉴도 명사죠. 점심 식사 차림표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런치 자체도 대괄호로 묶어주고
메뉴 자체도 대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런치 메뉴를 다시 한 번 더 대괄호를 이렇게 묶으면서 명사 구를 만드는 거예요. 꼭 단어 하나하나를 다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익숙해진 뒤에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익숙해질 때까지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hat가 지금 형용사절이라고 일단은 이제 전제하고 갑시다. 우선은 that부터 저 they까지를 중괄호로 묶어서 형용사로 치고 얘가 누구를 꾸며줘요? 메뉴를 꾸며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메뉴를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 that 이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은 무지하게 쉽잖아요. 그죠? I can't select lunch 메뉴까지는 중학교 들어갈 수준의 영어예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갈 때는 이 문장이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자, that 이하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I can't select lunch 메뉴를 보면 나는 점심 식사 메뉴를 선택할 수 없다. 인데 이 점심 식사 메뉴를 that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점심 식사 메뉴 이렇게 되는 거죠. that절인 점심 식사 메뉴. 그럼 that절만 이제 체크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that절만 한번 보죠. that절이 자, 명사절일 때는 접속사 해석 안 하죠. 그죠? 명사절일 때는 접속사 해석 안 해요. 접속사를 X치고 문장 그 안에 있는 문장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형용사절은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접속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면 안 돼. 형용사절은 그 접속사를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보시죠. 요 that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문장에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죠. 문장은. 그죠? 근데 여기서 떡하니 동사가 떨렁 튀어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that가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왜? 동사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되니까 대명사죠. 부사절이 아니죠. 대명사절이죠. 그죠? 근데 동사 앞에 접속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러니까 자, 이 that가 주어가 된 거예요. 하고 good rainy day. good rainy day니까 이 good이 뭐뭐에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rainy day가 부사로 비 오는 날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that가 무엇인가가 is good 좋은 거. 그죠? 이형식 구조죠. 이형식 구조. 그죠? 굿이 보어로 이형식의 보어니까 무엇인가가 좋은 것. 언제? rainy day.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좋은 that 무언가. 이 무언가가 뭐예요? 이 앞에 꾸며줄 런치 메뉴. 얘가 이 that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할 때는 that가 주어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that 대신에 뭐를 쓰죠? 런치 메뉴를 쓰죠. 자, 이제는 이제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can't select 선택할 수 없어요. 뭐를 선택할 수 없느냐? that 이하에 해당하는 점심 식사 메뉴를. 그러니까 that 이하를 해석을 원래는 이 that가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 that 대신에 런치 메뉴를 넣죠. 그러니까 좋은 점심 메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점심 메뉴. 언제 좋은 거냐? 레이니 데이에. 비 오는 날 좋은 점심 메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바 있지만 이걸 너무 혼동하기가 쉬운 거라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이 that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죠.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고 뭐를 봐야만 표시 나죠? 문장을 봐야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게 that가 아니고 who라고 하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who라고 쓰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whom이라고 쓰죠. 여기에 who 대신에 whom을 쓰는 거는 뭐에서 이 목적격을 가린다? 주절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주절의 목적어가 아니고 종속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whom이 쓰인다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종속접속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 목적격이 어디에 해당되는 목적격이냐? 주절의 목적격이 아니고 종속절의 목적어인 거예요. 자, 이제 문장 보면서 한번 보죠. 나는 broke down. 이게 동사네요. 고장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동사 앞쪽에 I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네요. 나는 고장냈어요. 뭐를 고장냈느냐? 더 토이. 장난감을 고장냈어요. 그래서 일단 끝났어요. 삼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문장 구조가. 그러면 that 이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 토이를 꾸며주는 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that를 잘라내도 문장은 삼형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that를 잘라내도. 그러니까 that가 없어도 나는 장난감을 고장냈어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장난감이냐가 that 이하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절이지. 토이를 꾸며주니까. 그럼 이제 그걸 한번 보죠. My father이 명사예요. 그리고 had bought. 여기서 동사가 튀어나왔네. 여기서 동사가. 그러니까 이 had bought가 동사 구죠. 이 동사 구 앞에 my father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얘가 명사 구죠. 얘가 주어잖아요.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아버지가 사주신 그거죠. 내 아버지가 사주신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목적어죠.
그리고 보세요. 이 뒤에 여기에 목적어가 하나 더 있어야죠.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죠. 그죠? 자, 이 앞에 I broke down the toy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이 that만 보는 거예요. 지금 that 절만. 그러면은 my father had bought 그 다음에 me가 지금 간접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접 목적어가 빠졌죠.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that가 들어가는 거죠. 내 아빠가 나에게 사다 주신 이거 that예요. 사다 주신 이 that를 고장냈다는 거예요. 이 that가 뭐라고 그랬죠? 이 앞에 더 토이 하고 같은 거죠. 이 that가 그러니까 이 that가 여기에 간접 목적어가 되면서 실제로는 이 앞에 더 토이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or my birthday 내 생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사줬다 그거죠. 생일 선물로 사주신 장난감을 고장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요 앞에 대트절 앞에 있는 이 더 토이 아까 봤던 런치 메뉴 이런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를 해요. 선행사. 선행사는 왜 선행사냐? 관계사절 앞에 출연했다 해서 선행사예요. 관계사절 앞에 출연했다 해서 선행사다. 이 선행사는 관계사절의 관계대명사절의 접속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절에서 이 접속사가 들어갈 위치에 넣고 해석을 하면 정확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죠. 그럼 요 that 대신에 더 토이를 넣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My father 내 아버지가 had bought 사주셨어요. me 나에게 뭐를? 더 토이 그 장난감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을 내가 고장낸 거죠. 근데 그 장난감을 뭐 때문에 사주셨느냐? For my birthday로 내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라 이거죠. 그거를 고장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 broke down 역시 broke down이 동사네요. 그래서 왼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I가 주어 더 토이 장난감을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빠졌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빠졌어요. 관계대명사가 빠지고 My father had bought me for my birthday 이렇게 문장이 바로 튀어나왔어요. 이때 여기에 빠진 이 관계대명사는 뭐일 때 생략할 수 있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목적격이 어디의 목적격이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절의 목적어가 아니고 종속절의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절의 목적어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나중에 또 예문 보면서 또 이제 얘기할 거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가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참고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여기에 주절의 목적어다라고 하면 명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절의 목적어가 되면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되잖아요. 목적어는. 그죠? 형용사절은 설사 된다 해도 보어밖에 안 되잖아요. 형용사니까. 설사 된다 해도 보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절의 목적어는 될 수 없죠. 형용사절이. 그래서 여기에 빠진 이 목적격이라 함은 종속절의 목적격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복격관계 대명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존 had, had는 가졌다 그런 뜻이죠. 이게 본동사로 나온 거예요. had가. 이렇게 조동사로 많이 쓰이는 동사들 있죠. 그거는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have라든지 do라든지 이런 조동사로 흔히 쓰이는 동사들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 신경을 쓰실 건 아니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where라는 거 있죠. W-I-L-L. 이거는 고영어에서는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본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조동사가 아니고, 미래형 조동사가 아니고. 현대영어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had 가졌다는 뜻이죠. John이 동사 앞에 나온 명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네요. 그러니까 John은 가졌다는 거예요. 뭐를? on interview. 뭐를? 면접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나중에는 이걸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당연히 면접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사전대로 해석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뭐라 그럴까, 격에 안 맞는 영어도 아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사전대로 해석하세요. 나중에 나중에 자동으로 되니까 익숙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면접을 가졌다가 뭐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면접은 우리는 보다 이런 말로 쓴단 말이에요. 패턴이. 그죠? 면접을 보다라는 패턴을 안 쓰면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한 말이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전대로 하세요. 그래서 면접을 가졌다. 왜 면접을 가졌냐면 for policeman,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경찰관이 되기 위한 면접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찰관이 뭐냐면 that he want to become. 여기서 그가 want, 원하는 여기가 지금 동사가 나왔네요. 이 want라는 동사 앞에 he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얘가 he가 주어죠. 이 he가 누구예요? 이 존이죠. 그죠? 이 존하고 이 he는 같은 거죠. 야, 그가 원하는, 뭘 원하는 거죠? to become,
되기를 원하는 이에요. 이 to become이 우리는 일단 이거를 목적어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o로 놓고 want의 목적어로 보는 거예요. to become을. 그러나 얘를 부사로 봐도 돼요. 되기 원하는 뭐뭐 하기라는 부사가 있죠. 그렇게 해석해도 한국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거는 목적어로 보고 삼형식 구조로 볼 거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이 want to become 다음에 빠졌죠. 뭐가? 되고 싶은 게 지금 빠졌잖아요. 여기에. 그죠? 되고 싶은 게 빠졌어요. 뭐가 되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저는 되고 싶은 게 빠진 거예요. 좀 어렵죠? 요 become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보어가 나와야 되죠. become이 be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비동사와 같은 말이죠. become이. 그러니까 이 become 다음에 보어가 빠져 있는데 이 보어를 누가 하는 거예요? that가 이 보어 자리에 가는 거죠. 그죠? that가. 이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전체 that부터 이 끄트머리까지가 형용사절로 앞에 폴리스맨을 이렇게 경찰관을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 become 다음에 사실은 that 대신에 폴리스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경찰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 사람 꿈이. 그래서 이 that가 become의 보어인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접속사 that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종속절 자체로 볼 때 he want to라고 하는 이 본문에 해당되는 접속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to become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명사로 해석하자고 했지만 원래 become이 동사죠. 원래는 become이 동사죠. 그러니까 얘를 동사로 볼 때 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보어 아니면 목적어 나올 수 있죠. 이 목적어가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이 that가 어디에? 요 become의 보어 자리에 있는 that가 여기 접속사니까 맨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얘가 꾸미는 것이 폴리스맨이니까 경찰관이 실제로 become의 보어 자리에 있는 거다. 자, 한 번 더 얘기하면 요거는 실제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he, want 이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와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데 한 다리 건너서 to become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접속사가 여기에 지금 보어로 들어오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해석하기가.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또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that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that의 경우. 다른 접속사는 또 얘가 좀 다릅니다. that의 경우에는 in하고 except하고 두 가지밖에 통상적으로 안 써요. 다른 전치사에서는 that절을 이끌지 않아요. 이게 뭐 문법상으로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출연을 안 해. 문장에서. in이나 except 다음 밖에는 that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참고를 하세요. 사라 very like라고 하는 동사 여기 튀어나왔네요.
like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리고 like 앞에 사라라고 하는 명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얘가 주어예요. very는 부사죠. 부사는 아무 데나 올 수 있어요. 사라는 아주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very가 부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아주 좋아한다. 뭐를 아주 좋아하느냐? the room, 그 방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룸이 that 이하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that 이하가 이렇게 해서 이 룸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 that는, 자 다시 보세요. 요 that는 원래 이 룸하고 같은 거지, 선행사하고 접속사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얘가 룸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일단 염두에다 두고 한번 봅시다. she, 그녀가, 요 she는 누구예요? 요 사라죠. 그죠? 예, 그녀는 사라예요. you to practice, 요게 동사구예요. 여기가, 얘가 동사구죠. 뭘 연습하곤 했던 이죠. 연습하곤 했던. 그죠? 그래서 요 동사 앞에 she가 나왔으니까 she가 명사야. 그러니까 주어죠. 그죠? 그녀가 연습하곤 했던. 뭐를 연습했어요? 발렛을 연습하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말하고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죠? 방에서 라고 할 때 우리 어미가 나오죠. 우리도 방에서 라고 할 때 이 에서가 전치사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 room, 방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연습실 안에서 한 거죠. 발렛 연습실 안에서. 그래서 요 in 다음에 여기에 룸이 있는 거죠. 발렛 룸이. 그죠? 이 룸이 뭐예요? 이 룸이죠. 선행사. 그리고 이 선행사가 곧 접속사니까 요 that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that인 거죠. 원래는 in that인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 that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두 개인 거예요. that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Sarah very like the room 이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she라고 쓸 수도 있지만 여기 또 사라라고 쓸 수 있죠. 문장이 다른 문장이니까 Sarah used to practice ballet in the room, 이렇게 문장이 원래 두 개인 건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묶으면서 어떻게 했죠? 이 the room 대신에 that라는 말로 바꿔친 거예요. 왜? the room이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선 여기 she도 사라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she라는 말로 바꿔친 거예요. 나중에 이걸 구로 바꿀 수 있어요. 또 구로. 왜? 접속사 없애고 이 she가 이 사라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he도 필요 없죠. she 없어도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she 없애고 used to부터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구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죠. 나중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문장이 두 개짜리인데 이걸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해서 요 in 다음에 in the room, 이렇게 이 룸이, 더 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원래
이걸 대신해서 이 that가 이 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that는 선행사 the room을 뜻한다. 이제 who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who는 that하고 얘는 이제 외관상 차이가 나죠. that는 주격관계대명사일 때와 목적격관계대명사일 때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who는 주격관계대명사일 때는 who를 쓰지만 목적격관계대일 때는 whom을 쓰죠. 차이가 있죠. 이제 그거 일단 염두에다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I love 사랑한다 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왼쪽에 I가 주어가 되고 her 그녀를 해서 일단 삼형식 구조 끝났어요. 문장 구조는 삼형식이에요. 근데 그녀가 누구냐? 그녀가 누구냐? 이게 이제 후절이 이렇게 그녀를 규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누구냐면 is 여기에 동사가 튀어나왔으니까 who가 주어네요. who가 그죠? who가 주어니까 이거 주격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이 her이 이 who죠. 그녀가 누구냐면 이죠.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인 그녀예요. 나는 피아니스트인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처. 이거 성경에 한글 성경에서 이게 라헬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이처 is 여기 또 동사가 여기 튀어나왔으니까 레이처가 주어네요. 레이처는 is a famous pianist. 아주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입니다. 이렇게 이형식 문장이죠. is 다음에 명사 구 famous pianist라고 하는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물론 이렇게 famous pianist라고 하는 이렇게 명사 구를 얘기하지만 도 형용사로 famous도 형용사로 그 다음에 pianist를 대괄호로 해서 famous도 피아니스트를 도 피아니스트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로 구조 분석 하셔야 돼요. 그 레이처는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은 아니고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입니다. 해서 이형식 문장은 끝났어요. 이형식 문장으로. 자, 한 번 더 봅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이 whom은 주절의 목적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절은 문장이 끝났잖아요. 주절은 목적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 형식 문장인데 무슨 목적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whom은 누구의 목적어죠? 종속절의 목적어예요. 종속절의 목적어. 한번 보죠. love 동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I 왼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I가 주어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데 love의 목적어가 지금 빠졌잖아요. 문장이 끝났으니까 피리어드가 찍혔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love의 목적어가 빠졌죠. 이 love의 목적어가 누구예요? whom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love의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whom을 쓴 거예요. 종속절의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whom이 누구죠? 이 피아니스트죠. 이 피아니스트가 누구예요? 이형식 구조는 주어와 보어가 동격이죠. 그러니까 이 famous 피아니스트는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레이처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이처죠.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I love 역시 사랑합니다. 왼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I가 주어. girl 소녀를 한 소녀를 사랑한대요. 역시 이것도 어는 형용사로 중괄호 하고 girl는 명사 대괄호 쳐주고 어가 girl을 이렇게 화살표로 꾸며주는 걸 하신 다음에 명사구로 girl을 묶어주셔야죠. 해서 이거 삼형식 구조로 끝난 거예요. 삼형식 구조로. 됐죠?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세요. 그러나 해석을 못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넘고 가죠. 후주부터 시작해서 이 레이처까지가 이 거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녀냐? 이러이러한 소녀다. 그런 소녀를 나는 사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소녀를 한번 보면 후주가 소유격이니까 형용사고 네임이 명사고 해서 중괄호 대괄호 묶고 화살표 해주고 해서 후주 네임이 다시 대괄호로 묶이면서 명사 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얘가 주어 역할이 되죠. 그의 이름이 is Rachel, 레이처인 그 소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레이처인 한 소녀를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 되죠.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장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위치라는 접속사가 들어왔어요. 요 위치하고 나중에 이제 what나 that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위치가 that나 what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해석상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해석을 하는 거로 하고 가겠습니다. I repaired repair이 수선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동사네요. 어쨌든 왼쪽에 I가 나왔으니까 명사로 주어가 되겠네요. 나는 수리했어요. 뭐를 수리했느냐? 랩탑이 우리나라 말로는 노트북 컴퓨터란 뜻이에요. 이 랩탑이 요 랩이 무릎이란 뜻이죠. 무릎 탑이 위이란 뜻이니까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랩탑 그러면 노트북 컴퓨터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랩탑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수리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삼형식 구조로. 그러니까 그 노트북 컴퓨터가 어떤 거냐, 이 형용사절로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위치 다음에 is라고 하는 동사가 덜커덕 나왔으니까 이 위치가 무슨 역할을 하죠?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그것이 is my father's 내 아버지 것이래요. 이 형식 구조죠. my father's 보어네요. 그죠? 여기에 아퍼스트로피 s 그러면은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
그죠? 원래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소유격은 뭐로 쓸 수 있죠? 소유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격은 소유 대명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My fathers는 나의 아버지의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is 다음에 보어가 나오니까 보어는 형용사도 원래는 보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형용사가 보어가 아니에요. fathers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것이라는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형용사라도 보어니까 어차피 이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형용사는 소유 대명사를 모든 소유격은 소유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얘는 명사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것신 노트북 컴퓨터를 수리했대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repaired 수리했대요. 역시 내가 chair 의자 하나를 수리했대요. 해서 여기도 삼형식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chair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leg 다음에 was broken에서 이렇게 동사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 leg가 잘 보세요. 이 leg가 이렇게 명사로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라는 건 틀림없어요. 주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리가 주어라는 건 틀림없어요. 일단은 다리가 주어라고 보고 가보죠. 다리가 was broken, 다리가 부러진 chair, 의자예요. 다리가 부러진 의자. 이게 last month, 지난달에 부러졌대요. 지난달에. 그런데 부러지다가 목적어가 없어도 쓸 수 있는 동사죠. 그래서 이 위치가 이 브로크의 목적어가 아니고 leg의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것의 다리예요. 그것의 다리가 지난달에 부러진. 그것이 뭐죠? 요 앞에 chair이니까 의자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쉽지 않죠? 근데 후 같으면 주격일 때는 후, 목적격일 때는 whom, 소유격일 때는 whos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that, which, what 이런 것들은 격이 없이 똑같은 말이 쓰이니까 단어가 똑같이 쓰이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목적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 브로크의 목적어가 아니고 leg의 소유격이다 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I made 만들었어요. 내가 셔츠 셔츠 하나를 만들었대요. 삼형식 문장일 때 끝났어요. 그 이제 위치가 다시 이렇게 형용사절로 셔츠를 이제 꾸며주네요. My mother, 내 어머니께서 여기 wear를 입으신
이부신이에요. my mother이 주어네요. 내 어머니가 이부신. 요 입다의 이 목적어 여기 today는 부사니까 오늘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격이에요. 내 어머니가 오늘 그 셔츠를 입은 거예요. 그 셔츠를. 그거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재봉질해서. 그러면은 이 위치는 뭐 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있죠. 이거 안 써도 돼요. 그죠? 목적격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충분히. 이 주절의 목적어가 아니고 종속절의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접속사를.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와트를 보시겠습니다. 와트는 통상적으로 선행사가 더 띵이고 접속사가 that인 케이스를 우리가 와트로 써요. 그래서 와트는 우리는 뭐로 해석해요? 명사절로 해석해요. 명사절로. 형용사절, 원래는 와트가 형용사절이죠. 즉 관계사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관계사를 보고 있는 거죠. 관계사에서 와트가 나왔으니까 와트가 원래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근데 우리는 와트를 뭐로 본다? 명사절로 본다. 왜? 와트 앞에 선행사가 안 나와요. 근데 문법적으로 와트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문법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통상적으로 와트 앞에는 선행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와트 앞에 선행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와트 앞에는 선행사 더 띵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와트를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치환해서 보면 이 전체가 명사 구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선행사가 없으니까 명사 구는 아니죠. 그래서 와트절은 관계대명사절로 보지 마시고 뭐로 봐라? 명사절로 봐라. 그러나 시험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많다.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와트가 관계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시험용 지금 강좌가 아니고 해석 강좌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사절로 본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후를 보겠습니다. 아까 후오가 아주 가장 전형적으로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다 달리 표현하는 거로 봤죠. 근데 이 후도 와트처럼 앞에 이거 매트가 아니에요. 이거 오자네요. 맨이에요. 맨. 요게 매트가 아니고 맨. 선행사가 맨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선행사를. 그러면서 뭘로 바꿀 수 있다? 후로 바꿀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선행사가 더 띵일 때는 접속사 that를 뭘로 바꿀 수 있다겠어요? what으로 바꿀 수 있다겠죠. 더 띵을 없애고 that를 w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명사절로 본단 말이에요.
선행사가 더 맨일 때는 that를 뭐로 바꿀 수 있다? who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선행사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who는 우리는 명사절로 본다 이거예요. 이때. 그러면 형용사절인 who와 명사절로 보는 who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해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who를 형용사절로 보고, 앞에 선행사가 없이 who가 바로 튀어나왔다. 그럼 명사절로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나중에 이제 예문을 보면서 이제 보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